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나 호재 소식 같은 것이 아니고 투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방송입니다. 헤데라와 리플 XRP 차트를 두고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제가 알트코인을 매수할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카톡 단체 톡방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 드린 시점이 지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9일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헤데라 해시 그래프이고 매수 타이밍은 9월 19일 대부분 차트가 지금 현재 비슷합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이것이 주봉입니다. 헤데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알트들이 이 위치 부근에 있습니다. 방송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지금 시점이 알트코인을 매수할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집 기간은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50%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게 보자면 지금 시점은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할 타이밍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말로 몇 년을 두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리플 XRP를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장기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핑스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실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헤데라는 제가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던 암호화폐입니다. 헤데라에 대한 투자는 저의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 시작 시점이 이때입니다. 헤데라가 20원대일 때 이때 매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헤데라가 400에서 500원 사이일 때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40원일 때 다시 매수를 하고 4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매수를 한 시점이 2년 정도가 지난 9월 달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전량 매도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300원 부근일 때 50% 정도, 400원 부근일 때 또 남은 50%, 그리고 500원 최고점 부근을 터치했을 때 전량 매도,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시점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예약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원 정도의 매도를 할 계획을 하셨다면 그 반대 경우인 하락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 이상에서 예약 매도를 걸어 놓게 되신다면 큰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예약 매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까운 지인들은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 매도를 할 줄 알고 그렇게 예약 매도를 하냐고. 제 말처럼 예약 매도를 계속 했다면
헤데라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원도 되기 전에 다 매도했을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면서 겨우 몇십 % 수익을 바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로 보는 것이 주봉 차트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봉상 RSI가 어느 정도 고점을 터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매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RSI 고점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 코인에는 크게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1, 2년 정도의 데이터만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알트코인의 고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헤데라 해시 같은 경우에는 RSI가 고점을 터치했다는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82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82를 기다리냐? 어느 정도 75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이 왔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0 이상을 터치했던 부분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80 이상을 터치했던 구간. 정말 타이밍이 괜찮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10% 정도만 남깁니다. 없는 돈이라 치고 이미 수익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 셈 치고 보유하는 개념 정도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가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손실은 보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매수 타이밍은 이미 RSI가 어느 정도 고점이 되고 펌핑이 있을 때 그 시점에 대량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의 거래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시지 못하고 고점에서 몇 년을 기다려서 겨우 다시 이전 고점이 왔을 때도 매도를 못하고 다시 손실을 보시는 것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로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저와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헤데라가 500원을 터치했을 때 이때는 RSI 치도 높고 매도 시그널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저처럼 400원, 500원대에서 매도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대부분 매도 시점이 여기입니다. 40원대 이 정도 됩니다. 겨우 100% 수익밖에 얻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때 매도를 하시면 또 언제 매수를 하냐? 다시 매수하는 시점은 100원이 넘었을 때, 다시 한번 RSI 지수가 높아지고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을 때, 이런 시점에 다시 매수를 하시고 한참을 고통받으시다가 손절하시거나 계속 홀딩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분들에게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이 정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헤데라 해시를 이번에 매수한 평 단가는 60원대입니다. 거의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예전에 저와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언제 또 매수를 했겠습니까? 역시나 이번 매수 타이밍 역시도 150원 이상에서 다 매수를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 저에게 매수를 해도 되겠냐고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남도 가졌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원대 정도까지 올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지 마세요. 그렇다 해서 이게 40원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0원대 정도가 오게 된다면 이때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결국 대부분의 평단이 150원 이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60원대가 왔을 때 물타기를 하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평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매수를 해야 될 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운 좋게 한두 번 더 많은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추천드릴 수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리플 XRP 원화 차트입니다. XRP가 4,000원대를 터치를 했다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200원에서 300원대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조용하다가 갑자기 800원대를 터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XRP가 다시 한번 4달러를 향해서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SEC의 소송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원화로 198원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800원대에서 190원대까지 순식간에 폭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 폐지시켰던 바로 그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XRP를 손절을 했습니다. XRP 이야기만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러 방송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저는 XRP를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해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던 시기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로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XRP가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 매수를 잘 했다 하더라도 XRP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까요? XRP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사이클에서 저희 예상을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녹색 반원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사이클을 제가 이렇게 녹색 반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네 번째 사이클,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번째 사이클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이클의 최고점을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넘어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번째 사이클에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럴까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당연히도
가장 큰 이유가 SEC와의 소송 문제가 아직까지도 말끔하게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소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점은 네 번째 사이클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단순하게 느낌만으로 적합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소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네 번째 사이클 정도 안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XRP는 특성상 고점을 터치한 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보자면 XRP는 상당히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XRP가 200원, 300원대일 때 제가 2024년이 되면 XRP가 700원만 된다 하더라도 너무 가격이 낮다고 불만을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습니다. XRP가 분명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 채널을 분명 다음 채널에서는 점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요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점점 안정화가 될 거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급격하게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는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요정도 작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상승폭 역시도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1년에 1000%가 상승했으니까 10년이면 10,000%가 상승한다. 그런 논리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총이 높아지게 된다면 상승폭 역시도 어느 정도 예전처럼 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리플 XRP 역시도 어느 정도 한계점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1억을 터치할 줄 알았겠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력을 소모해야지 생성이 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징성 역시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XRP가 비트코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XRP가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거의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합친 것보다 XRP의 시총이 높아야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정말 세상에 큰 일이 생겨야지만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정 금액 이상은 한계를 두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야 될 때는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이 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정말 언제 이런 슈팅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슈팅이 나올 때 또 슈팅이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다시금 몇 년을 힘들어야 되는 시점이 분명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플 XRP는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모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